LH공사의 가장 큰 문제는 택지 개발과 주택 개발 두 가지를 다 LH가 하는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LH와 국토부 전수조사를 했는데 7명 더 찾았다. 역시나 맹탕이었다라는 한국일보의 준엄한 꾸짖음에 할 말이 없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조사단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14,000명을 상대로 일주일간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신도시 투기 의심 사례를 7명 새로 찾아냈다는 겁니다. 가명, 차명 의심 사례는 찾아내지 못했고 이게 뭐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관련자들에 대한 것은 조사가 아니라 수사로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세균 총리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이잡듯 샅샅이 뒤지겠다라고 아주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가 파악한 7명은 광명, 고양 2명, 과천, 하남, 남양주에 각각 1명씩 분포되어 있고 모두 LH 직원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광명 시흥 매입자가 15명으로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고요. 뭐 이런 조사를 열심히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김태년, 주호영 오늘 회동을 통해서 의원 전수조사하고 LH 국조를 하자라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김태년 원내대표가 300명 전수조사하자고 하니까 김종인 대표는 받겠다라고 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일단 민주당이 먼저 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한 발 빼는 겁니다. 자신 없겠죠. 그래서 여당은 전수조사 하자고 하는데 야당은 못할 건 없지만 점점점이라고 이 말꼬리를 흐리고 있는 것이죠. 전 이 문제 몇 가지로 나누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벌어졌던 투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법원에 가면 사실 이걸로 유죄 판결 끌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서 김한규 대변인이 잘 지적을 했지만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들은 자가 사는 것은 처벌할 방법도 지금 없습니다. LH공사의 가장 큰 문제는 LH가 랜드앤하우징의 약자인데요. 땅과 주택 두 가지, 택지 개발과 주택 개발 두 가지를 다 LH가 하는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느냐? 도박이라는 것은 확률 싸움입니다. 내가 이 판에 100억을 걸었는데 잃을 확률이 절반이고 딸 확률이 절반이라면 성향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전 이런 투자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도 들어가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LH, 랜드앤하우징을 함께 갖고 있는 LH가 갖고 있는 정보는 확률이 100%라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100% 확률이 있기 때문에 100억이라는 돈을 그중에서 90억을 빌려서라도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보는 100% 맞기 때문에 여긴 개발 기간이 언제까지고 그 안에 무조건 개발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LH의 직원들이 과감하게 몇십억을 투자하는 것이죠. 이랬다 날리는 경우가 만약 낀다면 이렇게 투자를 못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이명박 정부 때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친 겁니다. 랜드와 하우징이 따로 있었는데 이걸 합친 건데요. 지금이라도 LH는 택지 개발로만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찍이 이런 사태를 예견했던 김진애 의원이 주택청 건설을 제안하고 관련된 입법을 하고 토론회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주택청을 신설해서 주택 문제와 관련된 전담 부서를 둬서 땅과 분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 개발은 현재 LH가 갖고 있는 권한을 각 지방의 주택공사로 넘겨야 됩니다. 서울엔 SH가 있고 경기도엔 GH가 있고 지방에 따라서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전부 다 지방의 주택공사를 만들고 이것을 총괄적으로 관할할 주택청을 신설해서 업무를 갈라야 됩니다. 즉 LH에서 택지 개발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제로 그 경기도에 가서 집행될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를 알 수 없게 되면 LH 직원의 50억, 100억 투자는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도박의 확률이 내려가기 때문이죠. 100% 따는 게임이라면 저라도 1000억을 갖다 붓겠습니다. 영혼이라도 털어서 돈을 붓겠죠. 문제는 그런 정보가 100%의 확률로 돈을 벌게 해준다는 이 자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차명을 아무리 잡아내려고 해도 사돈의 팔촌,
나와 아는 초등학교 지인 등 한 달이 건너서 투자하는 것을 다 막아낼 방법은 없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전자증권제를 도입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등기부등본만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주식시장처럼 모든 전국의 부동산 매물들이 투명하게 거래가 되게 하고 그 매물의 시가가 그대로 반영돼서 이것이 주식시장처럼 정보가 공유되고 공개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의 주택가격은 KB에서 살펴본 것, 전국 지표조사, 통계청 조사 등으로 해서 샘플 조사를 통해서 집값을 알아내니까 집값이 10% 올랐네, 아니다 서울 지역이 30%가 올랐네, 자꾸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 겁니다. 전자증권제를 도입해서 모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실거래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고 샀고 얼마에 팔았는지를 표시해서 이것을 전체 데이터로 관리하면 됩니다. 물론 이 정보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 없지만 시세는 전 충분히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등급을 정해서 자료를 관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광명시에서 투기가 벌어졌다 이러면 이게 지금 만약 우리가 부동산 전자증권제를 갖고 있었다고 하면 광명시의 해당 지구의 데이터 하면 그 데이터가 바로 딸려오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최근 3년 안에 그 정보가 결정됐던 시점에 집 산 사람들 하면 그 명단이 쭉 나올 것이고 그 명단을 중심으로 수사당국이 충분히 수사를 통해서 이런 투기를 잡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LH공사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들, 시구의원들, 관련자들, 부동산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친인척 정보를 전부 다 회사 입사할 때 제공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이 부동산 전자증권제와 함께 이런 투명하게 관리가 되면 집값의 변동을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부동산 갖고 장난치는 사람의 숫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관련자들에 대한 이 엄단입니다. 국회의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시구의원, 전직도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전 오늘 뉴스공장에서 전복민 의원의 예를 들었는데요. 전복민 의원 이자는 부모 아버지가 굉장히 큰 건설 회사를 하고 있었고 본인도 그것을 상속받아서 그중에서 일부를 받아서 작은 돈으로 회사를 차린 다음에 아버지 회사로부터 대량으로 일감을 수주하는 방식으로 엄청나게 재산을 불렸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전복민 의원은 부산시의 시의원까지 했습니다. 아버지의 재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겠죠. 시의원을 하면서 심지어 해양도시위원회에 들어가서 부산시 개발에 펜을 담갔습니다. 본인이 건설사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동시에 벌인 파렴치한 일인 것입니다. 부산 지역에 어디를 어떻게 개발하는지를 부산 시의원들 중에서 해양도시위원회에서 정하는데 그 위원회에서 전복민 의원이 태연하게 활동을 한 것입니다. 어떤 정보가 어떻게 흘러가서 그것이 아버지 회사로 자기 회사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시구의원들이 특히나 이런 개발 정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출마를 할 때 사돈의 8촌까지 소위 말하는 친족 범위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것을 등록하도록 하고 LH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보를 다루는 직종에 있을 때는 아예 부동산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개인의 재간이라고 하겠지만 증권회사는 심지어 민간회사인데도 증권회사의 직원들은 애널리스트들은 증권거래를 주식거래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윤리규정을 두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LH공사에서 월급 받고 연금 받는 사람이 땅까지 사게 둬서는 안 되죠. 땅 사고 싶으면 삼성, 현대 다니면 됩니다. 그 좋은 머리로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벌어서 그 돈으로 땅 사는 거 제가 뭐라고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정보를 건드릴 수 있는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 못하게 해야죠. 시구의원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보를 다룰 수 있는 자들은 땅을 못 사게 하고 주식 정보를 다룰 수 있는 자들은 주식을 못 사게 하는 것. 너무나도 기본적인 일인데 우리나라가 이걸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제안들이 다 서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이 하나하나씩 모여서 부동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엄벌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100억을 벌 수 있다면 그깟 징역 5년 갔다 오면 그만이거든요.
죄의 수준을 높인다고 손가락을 자르는 형을 내려도 결국 투기는 막을 수 없습니다. 구조적인 문제, 돈을 버는 구조 자체를 틀어 막아야 하고 이것은 조직의 분화, 검찰의 수사권을 떼내서 경찰에 주듯 LH가 갖고 있는 주택개발권을 다른 곳으로 넘겨서 정보가 성공할 확률을 낮추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부동산의 거래를 전자증권화해서 투명하게 하고 부동산 정책에 관여되어 있는 모든 자들의 친인척 현황을 등록하고 이자들이 부동산 거래를 못하도록 막는 것. 꼼꼼한 제도적 완비 없이는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부동산 투기 막지 못하면 전 이 국민들의 분노 결코 여기서 사그러들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치권의 맹성을 촉구합니다.